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뚜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한국사. 선생님 한국사 좋아하셨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국사였어요. 와. 저는 담임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셨어요. 졸업한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전 왜 싫어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역사 공부를 연도 외우는 거에 꽂혀가지고 매일 뭐 역사 시간마다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이렇게 자꾸 외우게 하니까 와,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전 뭐 빗설문이 톡이고 민문이 톡이고 뭐 그게 톡이지 뭐 이러면서 그릇인데 뭐 담아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맨날 외워야 되고 뭐가 먼저고 뭐가 후고 막 이런 거 외웠어야 됐잖아요. 수학여행을 갔어요. 경주 불국사. 우리도 중학교 때 경주로 불국사로 수학여행 갔는데요. 선생님도 거기셨죠? 네네네. 우리 다 갔네 그러면. 필수 코스였어요. 근데 불국사를 갔던 건 기억은 나는데 불국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사진 보면은 불국사 마당에 그 붉은 단풍잎 붙잡고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은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 지금 역사 공부하면서 이게 그때 봤던 이거였구나. 그 석굴암 들어갔었는데 저 때는 이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그 만지지 마시오 했던 허벅지를 한번 만지고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석굴암이 바로 지금 제가 열심히 막 그 사모하는 그 석굴암이더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잖아요. 네. 이것저것 이게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수학여행을 왔고 이게 언제적 유물이고 유적이고 이걸 몰랐잖아요. 그게 빨리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빨리 놀고 싶지 뭐 맞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했는지 몰랐는데 네. 막 지금은 그거 보려고 맨날 경주 가서 그 종 모양이 어떻고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겼고 막 이게 왜 이렇게 막 가슴 뿌듯하게 좋은지.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부터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이 일 시작하면서 배웠던 역사 공부가 있었거든요.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역사 공부였긴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제가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들 친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애 7살 뭐 요때였는데 저희 애는 일단 뭐 삼군 유사나 사기 이런 건 제가 좀 많이 읽힌 상태였는데 저도 그때서 삼국유사가 이 내용이구나, 삼국 사기가 이 역사 내용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뭔가 이게 하나하나가 가닥가닥이 막 맞춰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경주를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한테도 설명도 해줬는데 저희 아이가 이게 박물관에 갔는데 이 두 녀석이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를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무슨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냐고 뭐 역사 천재라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뿌듯했죠. 이 역사라는 것이 알고 나니까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저도 그만큼 이 시야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재미있게 접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책으로 우리가 통해서 지식을 알았다면 현장에 가서 접목을 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근데 저는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역사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죠, 사실은. 단지 해준 거라곤 우리 아이가 고3 수능 시험 봐놓고 뒹굴뒹굴 하길래 야, 수능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했으니까 그걸로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좀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급을 딴 요거밖에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나 오늘 가서 얘기해봐야 되겠다. 우리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할걸요? 그런 얘기를 엄마가 왜 하지? 뭐 이럴걸요. 너무 기특하네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어릴 때 못 해준 게 저는 너무 미안한 거죠, 사실은. 7살 때 그렇게 한국사에 발을 담궜다는 거는 정말. 저도 이제 이 한국사는 정말 관심이 없었지만 이건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공부예요. 맞아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역사를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싫어했지만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부터 진짜 전문적으로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죠. 네.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국사가 싫었는데 막상 내 일로 닥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역사가 참 재밌고 흥미있고 알면 알수록 이거 하나 알았으면 또 요거 하나를 알고 싶고 이런 공부가 됐거든요. 정말로 아이들도 역사를 어릴 때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과과정이 이제 있어요. 네. 5학년부터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우는데 정말 역사책에는 사진, 그림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직접 가서 자기가 본 것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저 어디서 봤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거기도 다 아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중앙박물관, 뭐 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아이들 다 데려가서 직접 보여주게 되는데 가면 항상 미션을 줘요. 네. 거기에서 뭐뭐뭐뭐
찾으면 이제 뭐 용돈을 준다거나 5학년이 되면 한국사 이제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이 사회 교과서를 한번 훑어봤거든요. 요즘 교과서들은 이렇게 컬러로 화보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 눈에 쏙쏙 들어오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 다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교과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막히겠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이거를. 네네. 그랬는데 그 점을 파악을 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는 어렵겠다. 잘 이해하기는 어렵겠다. 그 전에 이 역사 배경 지식이 좀 기본적인 건 깔려 있어야겠다. 이거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한 권에서 우리 한국사가 처음부터 6.25 전쟁까지가 다 담겨 네,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한국사를 시작한다면 역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사가 이렇게 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물도 들어가고 조그만 이렇게 유물 유적 이런 것도 조금씩 아이한테 적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 5학년 때 짜자 한국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저희는 사실 4학년 때 아이들 한국사 이렇게 좀 적셔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한국사 아무리 설명해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성공했던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한 1년에 2번 정도 답사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적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네. 맞아. 그 아이들 지금 많이 컸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친구는 너무 돈독하거든요. 얘네는 저하고도 막 세계 여행도 가자고 하고 남자애들이 너무 잘 따라요.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아이들은 그런 추억도 가지고 가지만 역사도 너무 잘하고요. 세계사 수업할 때도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네. 관심, 흥미를 끌어내는 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역사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포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게 해서 부모님조차도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저는 무시 못한다 네. 생각하거든요. 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역사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 나도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문학책을 읽든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고전을 한 권을 읽어도 역사가 배경으로 깔려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박시전의 배경은 병자호란이란 말이죠. 그러면 병자호란에 대해서 모르면 이 문학책을 고전을 읽더라도 제대로 100%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예를 들었을 뿐이지 다른 책을 읽어도 역사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읽었을 때와 모르고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역사는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 안에서 보면은 문학 작품도 많고 문화도 있고 조상님들의 어떤 슬기도 있고 또 음식 문화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배운 아이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이게 더 멋진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 하면은요,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광범위해요. 조금씩 발을 담궈서, 역사라는 게 참 재밌구나. 이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이랬던 아이들이 수업을 몇 개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역사가 이렇게 재밌었어요. 나 역사를 계속 공부해보고 싶어요. 진로를 정할 때, 사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너무 뿌듯해요. 선생님, 네. 저 꿈이 생겼어요. 저 이제 진짜 역사학자가 될래요. 사실 저랑 수업을 또 재미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역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구나. 네.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하나라도 유물이나 유적을 보고 온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똘망똘망이 하나만 딱 나와도 선생님 저 그거 보고 왔는데요.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돼요. 맞아요. 저 어디에서 그거 읽었는데요. 그리고 맞아요. 어떤 아이는 저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네네. 선생님 그 세종대왕은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던데요. 뭐 이러면서 네. 더 깊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역사 수업해 보면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고 지식 차도 엄청나요. 아이들마다. 많이 하는 애들은 정말 많이 알고 그럼 그런 애들은 막 자기가 말하기 바빠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아이들도 있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해. 이거 빨리 언제 끝나냐고 막 열심히 막 우리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만 이거 언제 끝나요? 막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정말. 이 역사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반복해야 돼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꽂히나요? 아니에요. 특히 역사는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문화센터에서 우리 역사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다 알겠어요. 한 번 들어서 들어가면 한 길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게 역사거든요. 저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로 진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할 때 자부심, 자긍심 막 이걸로 막 우리나라 역사를 좀 읊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외국에 갔는데 어디에서 왔니? 한국에서 왔어요. 그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정말 웃기잖아요. 얼굴 벌개져가지고 네, 그죠? 뭐 하나의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막 그들이 감탄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진짜 막 이거 오늘 얘기하고 나니까 또 막 흥분. 맞죠. 답사 가고 싶죠. 우리 애들 막 기다려요 지금. 우리 애들도요. 맨날 선생님 언제 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때예요. 너무 네, 위험하고 어머니들이 나서셔야죠 뭐. 그때는 개별적으로 아이들 데리고 주말이나 휴일 이용해서 근처의 박물관부터 갔던 곳도 또 가도 좋아요. 한 번 간다고 해서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네. 박물관 들어가던 선생님 진짜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요. 그쵸. 입장료가 엄청 뭐 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료예요. 정말 좋아요. 그런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진짜. 네. 정말 박물관 다니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귀찮거나 성의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부지런을 좀 떨으셨으면 좋겠다. 네. 역사 수준은 바로 어머니 수준입니다. 저 애들 막 못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 욕할 거야.